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네 번째 공약 발표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이 광역시장, 광역시도지사 선거 때는 주요한 분야별로 정책을 발표해도 아마 대략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공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출마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 공간구조 개편, 그 다음에 경제 분야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를 발표했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본령이자 우리 세종시에서 지금 제일 부족한 문제, 어떻게 보면 제일 현안인 복지를 주제로 해서 오늘은 공약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준비하면서도 또 우리 전문가들이나 현장 활동가들하고 논의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장 체제에서 복지 분야 전체가 많이 축소되고 아니면은 심지어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정책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공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새 정부에서 원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상당수는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여타 시도의 관례를 보면은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시민들의 복리와 관련한 건데 아주 필요한 부분이 아직도 가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종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난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는 서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주로 복지 전반을 다루지만 우리 아동 청소년 또 노인 그리고 장애인 관련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요청은 많았지만 다소 조금 시급성, 그러니까 왜 흔히 말씀드리는 선후경중 완급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은 발표하는 공약과 추후에 별도로 발표하는 공약으로 좀 분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 공약의 주제는 복지를 복지답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담아봤습니다. 우리 시가 그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약 인구 한 10만 정도의 연기군에서 지금 39만 정도의 도시로 성장을 해오면서 사실 기대하는 만큼 시민들의 삶에 대한 그런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체제가 만들어졌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신도시는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과 읍면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삶의 그런 어떤 여건이 큰 차이가 있는데, 복지 체계가 이거를 메꿔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세종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아동 친화 도시 아니면 가장 젊은 도시란 타이틀이 있듯이 아동에 대한 복지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빠른 고령화 현상 때문에 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동시에 요구를 받고 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의 이중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뭐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이 책임지는 구조에서 크게 탈바꿈을 못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절실하게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강한 복지, 행복이 넘치는 세종이란 주제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기회의 평등과 자립, 상생하는 스마트 복지 공동체라는 주요 복지 정책의 현안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기본 사회인데, 기본 사회에서 또 근간이 되는 게 돌봄 문제입니다. 돌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영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애인이나 또 청소년 그리고 노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진짜로 선진국이다라고 말하려면은 이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와 국가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느냐라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세종시에 처음 왔을 때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기관이나 어느 시설에서 교육이나 보육이나 돌봄을 받든 같은 수준의 그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얘기가 쭉 지속되어 왔는데요. 이제 법적으로는 유보 통합이 시작이 되고 있고 세종시가 가장 빠른 단계에 와 있지만 아직 어린이집과 그 유치원 간의 그 재정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격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타 시도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죠. 영유아 필요 경비라고 해서 현장 학습이나 교재 교구비, 행사비 등이 있는데 시도 중에는 아예 이 비용을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데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수반하는 거고 한 번 정책을 만들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5기 시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제일 요청이 많은 게 24시간 긴급 돌봄입니다. 지금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그러니까 도담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읍면 지역에도 일단은 하나 정도는 24시간 긴급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영유아 급식 관련해서도 그동안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영유아 1인당 한 현금으로 한 600원 정도 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를 일부 지원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만큼은 보장해주자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7개 시도 중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우리 세종시 한 군데입니다. 근데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거 하나 건립해서 운영하는데 아마 4년 기준으로 하면 한 20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책하고 취약계층 산모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산후조리비의 일부 경비를 좀 지원하는 정책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60을 24시간 안심의료체계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 불안감 없이 의료 시스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행만 하면 되는 거고 홍보만 시민들한테 잘하면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의견이 나오는 게 세종시가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건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쭉 상의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다 세종시 재정 상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강소형 모델이라고 돼 있는데 4인 1조,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그 총괄팀장 그리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네 분이 그 노인복지 관련한 전담 인력을 구성을 하면 노인복지관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들이 저한테 제안을 주신 내용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에 4인 1조로 구성된 강소형 노인복지관 시범 운영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양원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도 치매 관련한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요양원을 좀 지정을 해서 우리 자녀분들의 좀 근심을 좀 덜어주는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은퇴자 마을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부모님들을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지금 모시고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보니까 노후 연금이 한 200만 원이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구 선진사회들은 은퇴자 마을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후를 큰 걱정 없이 사는 마을인데, 지금 1단계는 세종시에 있는 공공부문, 세종 시민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거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함께 만드는 형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청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아시겠지만 가족이 받는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와 국가가 부모들이나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눠지는 사회적 케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 체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이것 역시 다른 지역에선 대부분 다 있는 건데, 우리 장애와 관련된 좀 더 차별화된 산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 친화형 산부인과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크게 화두가 안 되고 있는데, 원래 세종시는 5생활권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옮겨오기를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세종시로 옮겨오는 걸 전제로 해서 MOU도 체결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벌써 한 10몇 년 전이고요.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은 여전히 서울에서 아직 갈피를 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이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이든 저희가 대통령실과 국회가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이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으면 국가급 그 긴급 의료 시설이 하나 필요하다. 그럼 충남대 병원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병원이 되는 거고, 세종시에 있는 새로 건립하는 병원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꼭 필요한 과제나 아니면 국가에서 아주 필수 시설로 운영해야 되는 병원을 행정수도에 하나 건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대통령실이나 국회나 이런 응급에 대응하는 기능도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제가 원래 고민하는 거는 이런 전문 그러니까 국가급 병원을 설립할 때 카이스트 같은 곳하고 같이 바이오 부문을 연구하는 연구대학원을 같이 설립하는 거를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도 이거 제가 쭉 강조해 왔던 건데, 최근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맡겨 주셔야 저희가 좀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행정수도가 완성될 무렵에는 이런 국가급 병원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문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소년들이 인구 비율로도 많지만 여전히 청소년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은 청소년들 상담을 한번 하는데도 아마 대기가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보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인들보다 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지금 한 달 이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일주일 이내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그리고 2단계의 표현이 좀 길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부모 학교,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부모하고의 관계인데, 생각보다 부모가 우리 자녀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세종시가 지금 청소년들을 일시보호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 역시 사실은 반드시 좀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마찬가지로
노인 관련해서도 이것도 다 17개 시도에 다 있는 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은 보호하는 시설이 필요하고 특히 노인 학대에 대응하는 시설도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번 5기 시정부의 4년 동안은 적어도 최소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들은 우리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께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성 관련해서 여전히 좀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건데 이거는 국가가 시행하는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 여성들의 그런 그 개인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회 평등과 자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일자리 문제죠. 그러니까 노인과 장애인 또 저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씀보다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말씀은 장황하지만 결국은 세종시에 있는 모든 공공 부문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잘 시가 감시도 하고 요청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장관이나 이런 분들 만났을 때 그 부처에서 원래 그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종시도 아마 그런 게 있는데 장애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을 안 지키면 페널티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해요. 근데 과징금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고용을 안 하고 그 비용을 벌금을 부담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때 이 관례를 깨는 게 개인적으로 좀 목표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학교 내, 그러니까 학령기의 제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애석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돼도 여전히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데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들, 특히 이 자립이나 아니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기관들이 이것도 역시 세종시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벌써 탈시설 그리고 이동권 보장을 요청한 게 벌써 세월이 꽤 많이 됐어요. 근데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중에서 주택을 어떻게 할 거니까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가 보통은 아파트 좀 큰 평수 아파트를 하나 매입해 가지고 한 방이 한 4개나 5개 정도 있는 시설들을 보통 이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가급적 세종시에 있는 공공임대 중에서 저희가 좀 저렴한 비용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는 아마 장애인 정책을 아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충돌하는 의제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건데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이 최대가 40시간인가 일주일에 40시간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은 시간이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늘려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다른 건 특별 없고 누리콜 문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누리콜은 이제 차량도 많이 확보를 했고 기사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좀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운영 시스템이 이 수요자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도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예산 사업인데 제가 그 누리콜 연대라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말씀도 좀 나누고 했는데 말씀은 장황하지만 결국은 누리콜 이용자들이 그 심리적 압박이나 부담감 없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제도인데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페널티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좀 줄이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바우처 택시나 다른 부분으로 조금 전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콜은 반드시 누리콜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 위주로 조금 더 제도를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고아라고 불렀던 청년들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세종시에는 사실은 1년에 보호종료 아동이 1명이나 2명 정도 많이 안 나와요.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시금으로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돕는 것보다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첫 번째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치원이든 신도시든 공공 택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예를 들면 세종시 보유분의 주택들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개인들한테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저는 아주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복지는 굉장히 요청도 많고 다룰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2014년에 이춘희 시장님 처음 당선될 때 만들었던 공약이 세종시민 복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세종시의 환경에 맞는 최저 수준과 적정 수준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선정을 해서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건데 이번에 만드는 세종시민 복지 기준은 과거처럼 뭐 몇 억을 들여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왜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던 게 이제 시민청이라는 건데 저는 현장 전문가하고 우리 복지 당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규모에 맞춰서 현장 중심가들이 별도의 용역 없이 본인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복지 기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 중요한 정책들이고요. 중요한 흐름 변화 중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이 이미 설립돼서 운영된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취지만큼 사회서비스원이 세종시 사회복지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우리가 공공서비스 기관을 만든 목적대로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공공이 해야 될 일은 공공이 하고 민간이 하는 일은 민간이 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사업 중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굳이 운영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서비스는 원래는 정책 연구 기능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맞는 표준을 좀 정해주는 걸 해야 되고 뒷부분에 있지만 민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대체 인력을 공급해주는 기능 그런 정도로 좀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푸드뱅크를 비롯한 우리 사회공헌과 관련한 것은 하나의 거점을 센터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토록 했으면 좋겠고요. 보통 시장을 정책적으로 돕는 정책 특별 보좌관들이 있어요. 근데 타시도 같은 경우는 그게 10명, 20명까지 되는 데도 있지만 세종시는 지금 아마 정책 수석하고 보좌관 2명 정도, 한 3명 정도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이제 1명이었다가 2명이 되고 지금 그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을 끌고 가려면 저는 현장 전문가 중에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있는 동안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장 직속의 특별 보좌관을 상근직으로 배치를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정책들을 예산과 현장의 요구를 조율하면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회복지 전담 시장 직속 특별 보좌관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최근에 민원으로 제기가 됐는데 우리 금암리에 있는 공공시설 단지라고 부르나요? 거기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연수원이 전국적으로 없대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좀 건립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꼭 사회복지 시설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설들은 되게 대규모 교육을 연중 365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 세종시에 좀 송구하지만 상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금암리 그 공공복합단지가 거의 다 완성이 됐거든요.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포함해서 그 교육 수요가 많은 기업들, 많은 기관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전국 단위 교육의 메카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서비스 대체 인력은 사회서비스원이 해주고 있는 건데, 민간 시설들이나 공공시설들의 종사자들이 갑자기 병가나 휴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세종시는 거의 대부분 법적 수준을 딱 맞추거나 모자르거나 이런 상태에서 한 사람만 빠져도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일은 좀 줄이고 이런 민간이 바라는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에가 세종형 단일 임금제인데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들이 설립된 연한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요. 오래된 데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이런 기준들을 다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래될수록 좋고, 새로 될수록,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새로운 센터 이런 거 막 건립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법적 기준이 안 맞아서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호봉제 같은 것도 처음에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기관을 하나 설립을 해놓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그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못 맞춘 상태에서 복지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세종형 사회복지 단일 임금제 제도를 이번에는 우리도 좀 도입을 하자. 근데 이 제도 하나, 이 글자 하나가 최소한 4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10억이 훨씬 넘는 재원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다만 다음 4년 동안 모든 걸 다 해결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모두가 합의한 로드맵은 만든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천천히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기관, 어느 센터의 소속이냐에 따라서 급여나 처우의 차별이 있는 거는 이제 해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서로 간에 이해와 양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이게 마지막이었던가요? 예. 제가 현장의 전문가들, 시설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시가 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휴 공공시설들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천에 가보면 도시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건립한 시설들이 꽤 있는데 그 사용 목적과 다른 형태로 지금 활용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이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제가 좀 논의를 많이 했던 건데, 원래 국비를 받아가지고 무슨 시설을 지면 그 용도에 맞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국비로 받았으면 우리 건물이 아닌 경우거나 아니면 돈을 섞어서 만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들은 기능을 확보를 못하거나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면 문을 닫아놔요. 근데 사실은 앞에 있는 이 새로 만드는 센터들 아니면 지금 세종시에 있는 적지 않은 센터들 중에 상당수가 민간 건물에서 임차료를 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서비스 기관이면은 임차료가 적어도 1년에 한 2천만 원 이상씩 듭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유휴 공공시설을 그러니까 그 법인은 공공일 수도 있고 민간일 수도 있고 뭐 학교 법인일 종교 법인일 수도 있는데,
서비스가 공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공공시설을 폭넓게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 시설들의 거의 대부분 돈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생긴다면 저는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시민들한테 적지 않은 서비스를 보태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장 3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가 원래 그래요. 복지는 되게 번잡하고 복지는 때로는 되게 답답하고 때로는 이 시설이 필요한 걸까 여러 가지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이 요즘 쓰고 있죠. 시민 여상이라는 건데 국민을 볼 때 나의 상처처럼 보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깔끔하거나 이것만 설치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나갈 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마 제가 앞으로 6, 7번 더 공약을 발표할 것 중에서 가장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말씀이고요. 고맙습니다.